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을 2억 개나 추가 구매해 7월 말까지 총 3억 명의 미국민 전체를 접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미국의 대형 약국들이 본격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나섰습니다. 실업수당을 받은 수천만 명이 2020년도 세금 보고 시에 500억 달러의 세금을 물게 돼 세금 환급액이 크게 줄어들거나 직접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바이든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이 연방의회 가결에 돌입해 6월 말 또는 3월 초 최종 승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 충격에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을 2억 개나 더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7월 말까지 총 6억 개를 공급하게 되는데 이 3억 명의 미국민 전체를 2번씩 접종시킬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당초 6월 말까지 제공키로 했던 1억 개의 코로나 백신은 한 달 앞당긴 5월 말까지 공급하게 돼 미 전역의 백신 부족에 숨통을 트이게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미국의 전국민 코로나 백신 접종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가속도를 내고 있어 7월 말이면 완료되는 역사를 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은 파이자와 모더나로부터 7월 말까지 2억 개의 코로나 백신을 추가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We signed final contracts for 100 million more Moderna and 100 million more Pfizer vaccines. 또한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앞당긴 5월 말까지 1억 개를 공급 완료하기로 동의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새로운 코로나 백신 구매와 배포가 이루어지면 7월 말에는 미국민 전체 3억 명에게 2번씩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게 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That means we're now on track to have enough supply for 300 million Americans by the end of July.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최우선시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 전국민 접종 계획에 따르면 기존 구매 계약보다 2억 개, 즉 50% 늘어난 총 6억 개의 코로나 백신이 7월 말까지 공급 배포됩니다. 현재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하는 미국 내 18세 이상의 성인들은 2억 6천만 명이기 때문에 전국민 접종을 완수하고도 남을 백신을 이번에 확보하게 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당초 6월 말까지 제공키로 했던 1억 개의 코로나 백신은 한 달 앞당긴 5월 말까지 공급돼 미 전역의 백신 부족 사태를 미리 막아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존슨앤존슨의 코로나 백신이 현재 FDA의 긴급 사용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데 승인이 나는 대로 1억 개나 공급할 것이라고 밝혀 미국의 전국민 접종을 더 앞당길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7월 말에 전국민 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고 공개 약속한 것이지만 6월 중에는 집단 면역으로 간주되는 70% 내지 90%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도 코로나 백신이 효과있을지 새로운 우려가 있으나 미국은 전국민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돼 올여름 집단 면역에 도달하면 코로나 사태를 획기적으로 진정시키고 경제를 급반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오늘부터 미국의 대형 약국들이 본격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주에 배포된 백신과는 별도로 100만 개의 백신을 약국에 직접 배포하고 있습니다. 미 국민들이 독감 등 예방접종 장소로 이미 익숙한 약국이 새로운 접종 장소로 정해지면서 좀 더 편리하게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미국의 대형 약국 체인들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가세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어제부터 주에 배포된 백신과는 별도로 소매 약국에 직접 백신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병원과 경기장 같은 대형 시설에서만 백신을 맞을 수 있었지만 미국민들에게 예방접종 장소로 더 익숙한 약국들이 백신 장소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접종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 정부가 약국 체인에 백신을 공급한 이유는 현재까지 수백만 건의 코로나19 테스트를 실시한 바 있고 독감과 대상포진과 같은 백신을 단연간 안전하게 투여한 경험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온라인 고객을 상당수 확보해 예약이 편리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미국 정부는 초기에는 전국 6,500개의 약국과 식료품점에 백신 공급을 시작해 전국 4만 개의 약국으로 넓혀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약국에 배포되는 백신은 모두 100만 회 분량입니다. 미국의 대표 약국 체인인 CVS와 월그린스는 100만 회분 중 약 42만 회분을 받기로 했습니다. CVS는 어제부터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포함한 전국 19개 주에서 예약을 받아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메릴랜드와 버지니아도 포함됩니다. CVS의 경우 처음 예약을 시작한 지난 9일에는 다음 날 바로 접종을 할 수 있기도 했지만 현재는 예약이 모두 차 다음 예약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월그린스의 백신 접종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월그린스는 전국 15개 주에서 접종을 시작했는데 메릴랜드와 웨스트버지니아는 포함되지만 북버지니아는 아직까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월마트와 월마트의 자회사인 샘스클럽 역시 오늘부터 미 전역의 1000여 개 체인점의 약국에서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월마트는 22개 주에 있는 월마트와 샘스클럽의 약국들이 이번 주 연방정부의 백신 할당분을 받아 접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월마트는 백신 접종을 위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협의해 인구 밀도와 전염률 등을 근거로 백신을 접종할 약국의 위치를 정한 바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일단 약 6,500개의 매장에 총 100만의 접종분을 공급하기 시작해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초기에는 제한적인 물량이 배포되는 만큼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조만간 접종 장소도 접종 물량도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4,500만 명이 최소 1회 이상 접종을 해 미국민 전체의 10% 이상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한 번만 접종하면 되는 존슨앤존슨의 백신도 곧 FDA 승인을 앞두고 있어 미국의 백신 접종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어 실업수당을 받은 수천만 명이 2020년도 세금 보고 시에 500억 달러의 세금을 물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 환급액이 크게 줄어들거나 직접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의회가 팬데믹에 따른 실업수당을 소득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면제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도분 소득을 IRS에 신고해야 하는 연방소득세 세금 보고가 오늘부터 접수를 시작해 4월 15일에 마감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지난 한 해 소득이 급감한 납세자들은 조기에 세금 보고를 제출해 갖가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공인회계사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팬데믹으로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 실업수당을 받았던 수천만 명이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현재도 매주 평균 2천만 명이나 받고 있는 실업수당은 텍서블 인컴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3월 말 승인돼 4월에 시행된 케어스 액트에 따라 연방 실업수당이 신설돼 주당 $600씩이나 제공됐고 지원 대상도 주별 레귤러 실업수당을 신청할 자격이 없던 자영업자, 임시직까지 포함되는 바람에 주당 평균 2천만 명이나 각종 실업수당을 받았습니다. 연방 실업수당은 지난해 7월 말 종료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주당 $300씩 6주간 지급됐습니다. 그 후 지난 12월 27일부터 재개된 연방 실업수당은 주당 $300로 3월 14일까지 제공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수천만 명이 실업수당 때문에 500억 달러의 세금을 물게 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반면 1차 $1,200, 2차 $600를 지급한 데 이어 3차 $1,400씩 추가 지원하려는 미국민 현금 지원금은 텍서블 인컴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보고 시 소득으로 보고해서는 안 됩니다. 중소업주들 가운데 PPP 프로그램으로 융자를 받았다가 탕감받은 무상융자도 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도 생활고에 빠져있는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500만 명을 포함해 2천만 명 이상의 실직자들은 2020년도 세금 보고 시 실업수당을 소득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어 텍스 리펀, 즉 세금 환급금이 대폭 깎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IRS에 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납세자들도 속출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방의회가 팬데믹에 따른 연방 실업수당을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에서 제외시켜주는 입법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세금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민 $1,400 현금 지원과 연방 실업수당 인상 확대, 부양자녀 매월 지원을 포함한 바이든 코로나9 패키지 법안이 상임위원회 통과를 시작으로 연방의회 가결에 돌입해 2월 말 또는 3월 초 최종 승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은 22일 시작하는 주간에 가결하고 연방 상원은 2월 마지막 주나 3월 첫째 주에 최종 승인해 3월 11일 전후에 $1,400씩 현금 지원할 것으로 민주당 최고 지도부가 시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 대표 등 민주당 최고 지도부가 미국민들에게 help on the way, 도움이 오는 중이라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와 경제난에 동시 대처하려는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구호 패키지를 하루속히 연방의회로부터 최종 승인받아 고통받고 있는 미국민들에게 직접 지원을 보낼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And what I really want to know about is what should that the recovery plan, should we have more or less of anything in it? What do they think they need most? How to proceed? 연방의회에서는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 가결할 수 있는 예산 조정 법안으로 추진하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법안 작성을 마치고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바이든 패키지의 절반을 담당한 하원 세입위원회는 1,400달러씩의 직접 지원과 부양자녀에 대한 월 250달러 내지 300달러씩의 현금 지원 등을 담은 5,935억 달러 규모의 부분 법안을 24대 18로 통과시키는 등 5개 상임위원회가 민주당 법안을 가결해 하원예산위원회, 운영위원회, 본회의 표결에 넘겼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연방 하원에서는 2월 말까지 최종 가결해 상원으로 넘길 것이며 연방 실업수당이 끝나는 3월 14일 이전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The floor, and we hope to have this all done by the end of February. On the president's desk, March 14th deadline. 연방 상원에서는 트럼프 상원 탄핵 재판이 이르면 이번 주말, 배심원 표결로 일찍 끝나는 대로 바이든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연방 하원이 22일이 시작되는 2월의 마지막 주간에 가결하는 바이든 패키지 법안을 연방 상원이 연달아 곧바로 가결할 수도 있고 수정을 시도하게 되면 3월 첫째 주에 최종 승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민주당 하원안대로 연소득 개인 7만 5천 달러, 부부 15만 달러 이하이면 4인 가정의 경우 직접 지원금과 부양자녀 현금 지원금을 합해 8, 9천 달러 이상 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8,200. A family that makes $75,000 and has 2 kids. In other words, a family of 4 with 2 kids. 이는 민주당 상원이 당내 의견을 설득해 하원안을 그대로 이르면 2월 말에 승인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최고 지도부가 시사한 일정표에 따르면 바이든 패키지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는 2월 말, 연방 상원에서는 2월 말 또는 3월 초에 최종 승인되고 곧바로 바이든 서명을 거쳐 발효돼 1,400달러씩의 현금 지원은 서명 사나흘 후인 3월 11일 전후에 은행 계좌에 입금해 줄 것으로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이 코로나19 여파로 최악의 무역 성적을 냈습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2020년 미국의 연간 무역 수지 적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7% 늘어 6,787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성적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국이 코로나19 사태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무역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2020년 미국의 연간 상품 서비스 무역 수지 적자가 6,787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보다 적자 폭이 17.7% 늘어난 것으로 2008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특히 상품 무역 적자가 9,158억 달러로 1961년 통계 작성 시작 후 최대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서비스 무역 흑자는 2012년 이후 최저치인 2,371억 달러로 전년보다 18% 감소했습니다. 연간 수출은 6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인 16% 급감한 2조 1,3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수입은 전년보다 9.5% 감소한 2조 8,100억 달러로 최근 4년간 가장 작은 규모를 보였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각국과의 무역 전쟁을 선포하고 관세를 부여해 무역 수지를 개선하려 했지만 코로나19 충격 여파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무역 상대국의 보복 조치와 관세에 따른 내수 경제 부담 등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미국 최대 무역 상대국은 중국이었습니다. 2019년 멕시코와 캐나다에 밀렸던 중국은 작년 초 트럼프 행정부와 2천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을 수입한다는 내용의 1단계 무역 합의를 타결한 바 있습니다.
작년 12월 월간 무역 수지 적자는 666억 달러로 전월보다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657억 달러보다는 다소 많은 통계입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네,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전달해드리는 WKTV 법률 정보 시간입니다. 이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 자금이 풀리면서 이 주택뿐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데요. 오늘은 크리스티나 신 변호사님과 함께 이 상업용 부동산의 매매와 리스, 또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이 상업용 부동산은 아무래도 매매 절차가 더 까다로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 레지던셜하고 이제 커머셜의 큰 차이점은 처음부터예요. 그러니까 컨트랙부터 다른데요. 컨트랙을 보통은 이제 레지던셜 살 때는 우리가 부동산한테 의뢰를 하고 목독방한테 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컨트랙을 작성을 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커머셜 컨트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변호사들한테 많이 의지를 하고 그다음에 커머셜 브로커들도 이제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많이 그 거래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 프로퍼티마다 다른 점하고 유니크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테일러된 컨트랙을 먼저 쓰는 게 일단은 첫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을 그 커머셜 프로퍼티 살 때는 그 return on capital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프로퍼티를 사는 목적이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투자용으로 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리턴이 얼마나 정도 되는지. 근데 그 계산을 할 때에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repair cost, operating cost, 테넌트가 몇 분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테넌트에 대한 그 문제들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테넌트들이 없고 내가 모기지를 감소해야 됐을 때,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그 포뮬러 안에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리스를 할 때 변호사님을 통하게 되면은 어떤 전문적인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컨트랙서부터 그 due diligence period가 있어요. 그 기간 동안 보통은 45일이나 60일이나 90일이나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결정을 해서 하는 건데 그 안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체크업이라고 그러죠. due diligence라고 그러죠. environmental 문제가 있나, 혹시 어떤 다른 하자가 있나, 그리고 인스펙션을 제대로 했는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죠. 네, 그럼 어떤 예를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커머셜 빌딩을 사시려고 하셨는데 일단은 emotionally 우리 손님들을 보면은 일단 결정을 하시면은 다른 거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사는 것만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세요. 그래서 due diligence 시작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하자가 보이고 생기는데 그거를 많이 ignore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서류상 보여드리고 여기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zoning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 내가 생각에는 이걸 메디컬 유스로 지금 살려고 하고 계시는데 조금 있으면 zoning이 바뀌는 경우, 그래서 그 빌딩을 나중에 포기를 하고 나중에 다른 걸 사시게 됐는데, 그래서 그 due diligence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이 비즈니스 빌딩을 구매하고 난 다음에 이 관리하고 또 수리하고 하는 일도 보통은 아닐 것 같은데 이 전문가를 통해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그 매니지먼트 컴퍼니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쓰시는데, 또 한국 분들은 제가 이제 의뢰를 해보면은 이제 문제가 있을 때, 또 본인이 다 핸들을 하시다가 문제가 있을 때 저희를 이제 찾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매니지먼트 회사, 큰 회사들도 있고 작은 회사들도 있고 부동산 쪽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니지먼트 쪽을 해드릴 때는 리스 문제에 관해서, 물론 컬렉션도 있지만 요즘에 특히 리스 문제 때문에 그런 일들을 저희가 많이 돕고 있죠. 네, 이 상업용 빌딩을 매매하고 리스 또 이렇게 관리를 할 때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우리 제일 우리 손님들 중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은 리스를 테넌트들한테 주잖아요. 리스를 테넌트한테 주는데 그 리스를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에서 뭐 찾아서 했습니다. 아니면 누구한테 이걸 받아서 했습니다. 했는데 나쁜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 뭐가 잘못됐을 경우에 리스가 내 권리가 뭔지를 모르고
그걸 만드셨기 때문에 그 권리를 나중에 못 찾으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걸 제일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테넌트가 돈을 안 낼 경우에 아니면은 다른 이유 때문에 뭐 리페어를 안 한다든지 뭐 해야 되는 걸 안 했을 때에 법적인 절차를 그래서 제대로 못 밟으실 경우가 있으세요. 예. 이 상업용 부동산은 아무래도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 현금만 가지고 사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럼 융자를 받아야 될 텐데 혹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레지던셜도 마찬가지지만 서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하셨는지 뭐 몇 년치를 보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운 디파짓 할 돈을 마련하셨는지 예 그리고 이제 그 텀을 보는 건데 우리 융자할 때는 그래서 이제 테넌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right? 왜냐면은 그 테넌트에 대한 인컴, 이 프로퍼티가 지금 인컴이 얼마큼 프로듀스를 해야지 내가 monthly payment을 얼마를 내가 낼 수 있는지. 그래서 그 due diligence 그 기간 안에 테넌트가 지금 현재 있는 리스가 어떻게 돼 있고 얼마나 몇 년이 더 있으면 만기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테넌트로 인하여 받는 돈이 얼마인가를 알아야지만 융자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상업용 빌딩에 대한 매매와 리스 또 관리 방법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워싱턴 뉴스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